안녕하세요. 레드알피엠 정준성입니다. 피트 정현철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현대자동차가 오랜만에 선보이는 경차 캐스퍼입니다. 20년 만에 그렇죠. 아토스 이후에 그렇죠. 선보이는 경차인데요. 캐스퍼가 가진 뭐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하면 SUV. 네. 경차에다가 SUV 바디 스타일 입혀준. 근데 되게 귀여워요. 디자인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어이, 덩치가 되게 커 보여. 어이없었습니다. 이 경차는 경차입니다. 이 해당 차량은 터보 모델이에요. 일반 NA 1.0은 아니고 그렇죠. 터보 붙여서 최고 출력 한 100마력 나오는 네. 일반 모델은 한 76마력 나오고. 그렇죠. 일단은 경차라는 거는 경차 혜택을 받으려면 규격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배기량은 1000cc 미만, 그 다음에 차 폭인 전폭, 그 다음에 차 길이인 전장, 그 다음에 차의 높이인 전고까지 일정 규정 안에 들어가야지만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소 중에서 한 가지만 벗어나도 경차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요. 캐스퍼는 확실하게 그 규격 안에 들어가는 경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쉐보레 스파크나 기아 모닝, 레이 이런 것처럼 일단 한 가지 특이한 건 겉으로 보면 특히 앞에서 봤을 때는 우와 이게 경차야? 싶을 정도의 큰 사이즈 볼륨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달리기 성능은 사실 그 동안 겪어봤던 경차들하고 똑같아요. 다를 수가 있나. 배기량이 깡패라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의외로 되게 부드러워요. 막 개개개 거리진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승 행사 했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한 2,400km 정도 탔어요. 길들이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고 서두에 말한 대로 그 요건을 충족을 못하면 경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차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캐스퍼도 경차에 속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행에 그렇죠. 있어서도 경차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딱 경차. 왜냐면 그걸 벗어나면 경차가 아니니까. 그렇죠. 엔진음 자체가 의외로 거슬리진 않는데 확실히 포지션 자체가 이제 약간 높다 보니까 풍절음은 있어요. 풍절음은 있고 또 A 필러도 어느 정도 서 있는 편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소음도 휠하우스를 통해서 많이 올라오는 건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나 요즘 대부분 시승하는 좋은 어떤 세단들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과거에 비하면 되게 정숙하고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특히 다른 경차들을 생각했을 때 또 실내에서 괜찮은 건 유리 글라스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개방성이 꽤 좋아요. 그리고 운전하기 좀 편하. 사실 저야 뭐 이런 차들이 너무 익숙하죠. 일본 경차를 예전에 워낙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사실 일본은 뭐 경차 왕국으로서 훨씬 더 귀엽고 훨씬 더 실용적이고 근데 배기량이 660cc도 안 되는데도 똑같이 잘 나가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일본 기준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차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시장 카카오가 정해져 있는 데에서는 이 정도 스펙이면은 뭐 너무나 좋은 구성을 만들지 않았나. 사실 저는 기대를 안 했어요. 아시겠지만 저는 경차를 오래 타가지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공간성이 일단 답답하지 않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터보는 역시 은근히 지뢰 밟으면은 튕겨 나가준다. 지금 속도가 저희가 80이에요. 여기서 지뢰 밟아도 언덕인데도 꽤 나가. 물론 거칠어집니다. 모든 어. 부분이 거칠어지고 이렇게 듣기 싫은 그렇죠. 소리도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나갑니다. 뭐 다 경차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나간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속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주행에 있어서도 조금 더 여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터보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하나 좀 아쉬운 건 이 4단 변속기. 그렇죠. 요거는 그때 레이나 기아 그 모닝 같은 경우에 터보 붙였을 때 CVT도 달아주고 그러니까 했었는데 차라리 CVT를 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또 경차에는 좀 꽤 효율적인 변속기이기도 하고 근데 그냥 일반 모델이고 터보고 다 4단 변속기. 근데 일반 모델의 4단 변속기보다 낫습니다. 엔진 물고 가는 게 토크발이 저희 말하는 대로 좀 소위 있기 때문에 이 발컨만 좀 잘하면 킥다운만 시키지 않으면 좀 유지가 되는데 물론 뭐 최고속이나 이런 거 따졌을 때 또 4단을 초과하는 단수가 그렇게 필요 없을 수는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무단 변속기는 결국은 저배기량의 힘이 약한 엔진을 부드럽게 변속을 해주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적용해서 어떻게 쓸까 싶어요. 연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승차감은 경차입니다. 근데 좋아. 근데 나는 칭찬하고 싶어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뭐 그런 세단처럼 가 그 소리는 아니고요. 소형 SUV처럼 가 그 소리도 아닙니다. 근데 경차를 기준으로 했을 땐 괜찮아요. 속도도 아까 좀 더 저희가 올려봤는데도 그때 안정성이 있어서 예전에는 솔직히 막 큰 차 지나가면 좀 움직이고 했잖아요. 그쵸. 뭐 그런 것도 거의 잘 안 느껴지고 코너 돌고 이럴 때도 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서스펜션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어 주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맞아요. 전반적으로 주행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만족하시지 않을까, 경차의 기준으로 봤을 때. 확실히 이제 풍절이라든지 실내 소음으로 유입되는 양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이 촬영할 때 이 목소리가 오늘 굉장히 하이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 안 들려. 경차라는 규격 안에 들어가는 차가 그래도 이 정도로 나온다라는 거 괜찮고, 근데 또 저는 어떻게 보면 캐스퍼는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싸진 않아. 저는 제 생각에 경차는 무조건 1000만원 초반이에요. 예. 1200에 1300 정도 돼야 되는데, 아무리 옵션 넣었다 하더라도 가격이 낮은 건 아닙니다. 근데 또 얘는 누가 보더라도 아 그냥 경차 이게 아니라, 우와 되게 재밌다 차. 뭐 저런 디자인이 있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그만큼 공간성이나 효용성도 있고 하니까 또 반자율 주행 같은 것도 되고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맞는 경차를 만든 것 같습니다. 현대에서 기존에도 경차는 있었지만 사실 뭐 혜택도 점점 줄기도 했었고, 솔직히 말해서 살만한 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쵸. 경차를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 혜택을 받고 싶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족해 줄 만한 차가 사실 없었다. 그쵸. 근데 그걸 좀 충족해 줄 만한 차가 나왔고, 뭐 올해 안에 못 산답니다. 그러게요. 참 신기해. 그만큼들 많이 또 호응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랜만에 경차를 선보였지만 꽤 성공하고 있지 않나. 좋은 게 마트나 이런 데 가도 경차 주차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외려 우대야. 더 좋은 자리 철새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주차하거나 그러니까. 시내 주행하거나 이럴 때는 정말 경차가 짱입니다. 거기다가 어쨌든 경차는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럼요. 그거 톨게이트비 할인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맛들이면은 딱 못 벗어난다? 장난 아니에요 그거. 뭐 주차장 같은 거, 주차장도 그렇고, 어쨌든 경차가 가진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건 좁아요. 근데 못 앉아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좁고, 근데 의외로 이 레그룸이라든지 이런 개방성은 되게 좋고, 이 폭은 작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지 경차 혜택을 받으니까요. 근데 언덕 올라갈 때도 전혀 부족하잖아요. 에어컨도 틀고 있고. 근데 여러분 되게 특이한 게, 분명히 4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느낌은 CVT 느낌처럼 나요. 약간. CVT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 저희가 시승행사 했을 땐 이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길이 들어서 그런 건지 괜찮습니다. 자, 캐스퍼의 가장 큰 장점. 그쵸, 역시 이제 외관의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이죠. 스타일링을, 그 레니게이드 있잖아요. 그거를 일본 브랜드가 만든 느낌? 상당히 이색적입니다, 디자인. 원형 헤드램프를 가지고 왔는데 약간 미니 느낌도 나고. 그렇죠. 그리고 요 에어홀 뚫린 거 원형으로 된 거는 터보 모델. 그렇죠. 표현해주는 그런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현대가 잘하는 대로 헤드램프 나눴습니다. 대신 위에는 턴 시그널, 밑에는 헤드램프. 턴 시그널도 그냥 저걸 그냥 통으로 만들었으면 되게 밋밋한 옛날 스타일 같은데, 마치 눈썹처럼 디자인을 그려줬어요. 안에는 사실상 그냥 일반 할로겐 깜빡이 전구인데, 밖에서 보면은 되게 데이라이트 켜지는 것처럼 LED 느낌도 나고, 네네네. 그렇게 좀 처리를 잘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숨기는 걸 잘해요, 캐스퍼는. 단가는 낮은데 좀 비싸 보이게 보이는. 그리고 앞에서 보면 경차 같지가 않아요. 크기가 진짜. 이렇게 SUV 바디 스타일이라고 핸들을 좀 부풀려 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게, 그냥 휀다 라인을 일자로 뺀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곡을 주면서 볼륨을 강조한 게 앞범퍼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이거 앞에서 봤을 때는 균형감도 되게 좋고요. 하여튼 특이합니다, 이 차. 디자인도 귀엽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측면으로 딱 가면 재밌는 건 여기 B필러가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오고 도어가 이렇게 닫게 되는데, 얘는 B필러가 안 보여요, 외부에서는. 그래서 딱 구분했습니다. 난 2개, 유리도 2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특이하게 디자인하지 않았나. 일본 차 중에 이제 스즈키에서 나온 짐니라는 차가 있는데, 소형, 그것도 이제 경영 SUV예요. 걔는 진짜로 지프차처럼 생겼는데 경차인데, 되게 이 측면을 보면서 얘가 SUV는 맞다라는 느낌이 든 게 바로 이 측면부를 보면 알 수가 있고, C필러 쪽에 도어 손잡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요거 스마일. 스마일. 이런 거 소소한 디자인. 이거 보면 닌자 거북이에요. 그리고 이런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공간 활용성 때문에 적용하는 이런 건 상당히 잘했고요. 이렇게 SUV에서 잘 쓰는 거, 그렇죠. 가니쉬 같은 거 플라스틱 돼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휠 디자인도 그냥 뭐 무난합니다. 경차라고 보기에는 좀 투톤으로 해서 뭐 이 차량은 풀옵션 차량이긴 하지만, 그리고 딱 뒤에 또 리어. 정면에 버금가는 뒷면의 모습이
모습인데 일단 범퍼 디자인 한번 봐보세요. 이 범퍼 보면 이 무슨 여기가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캐스퍼는 접는 기술이 저걸로 갖다가 볼륨감을 해놨는데 망가지면 다 교체하라는 거 못 만들어요. 그리고 뒤에도 테일 램프랑 나눴습니다. 그렇죠. 나눠서 위에는 테일 램프 역할을 해주고요. 밑에 쪽은 턴 시그널 램프 그리고 후방등은 저 번호판 아래쪽에 그렇죠. 저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측면을 보지 않고 그냥 후면 이렇게 보고 전면 보면 사실 이거 경차라고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후면이 전면보단 조금 작아 보여요. 이렇게 좀 모아놓은 느낌이라서 그럴지 몰라도 테일 램프가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약간 그라데이션 효과도 있으면서 네네네. 들어오는 패턴 같은 것도 좀 이쁘게 해놔서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 넣고 저 안에다 엠블럼하고 다 넣어놨습니다. 저렇게 깔끔하게 처리한 부분도 이런 괜찮고요. 부분들이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캐스퍼 로고도 중간에다가 저렇게 폰트가 아주 재밌게 들어가요. 디퓨저 같은 경우에도 바디톤하고 다르게 해줘갖고 좀 디테일 살려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좀 SUV스러운 느낌들을 살려주는 분위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던 그런 디자인의 어떤 상식을 좀 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것도 캐스퍼다. 현대가. 네. 미쳤죠.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요즘 현대가 이거 어떻게 하면 팔릴 것 같아 라는 이 캐치하는 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실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당연히 예산이라든지 가격이 있다 보니까 소재는 플라스틱을 많이 썼어요. 극히 현실적인.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제가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현대차에 쓰던 걸 그대로 갖다 와서 막 조악스럽게 한 게 아니라 캐스퍼만의 요소들로 다 새로 디자인했습니다. 전 그런 부분들은 되게 높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디자인을 잘했어요. 네. 외관과 마찬가지로 디자인을 잘해서 그 소재에서 오는 걸 좀 감춰줘. 그렇죠. 기어해봐. 재밌네요. 그래. 요즘 다들 다이어식으로 가가지고. 레이에서 봤던 그런 형식이고 이렇게 해야 공간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소파형 시트를 하면서 당연히 이 센터 콘솔 자체를 요런 디자인으로 안 하면 그만큼 여기 폭이 너무 좁아지죠. 근데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디자인에서 숨겼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은 예전스러운 그런 느낌들은 있습니다. 모니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거 옛날에 마치 우리 거치형 내비게이션을 여기다가 갖다 놓은 거 맞아. 들죠. 근데 이거는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대신 실용성 같은 건 USB 충전 이런 거 하고 무드등 해갖고 여기 공간 활용할 수 있게 이런 거는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파놓고 그리고 여기 맞물리고 하는 것도 실제로 주행을 해봐도 잡소리 들리는 부분이 잘 없어요. 경차 같으면 좀 시끄럽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마감 단차나 이런 것들도 거의 없어서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옛날 같았으면 이런 플라스틱 소재 테두리 부분에 날카롭게 성형 사출 자국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없어요. 요즘은 참 기술이 좋아져서 옛날하고 똑같은 소재를 써도 굉장히 세련되고 조금 더 마감 상태로 좋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핸들은 하나 인상적인 건 아이오닉처럼 엠블럼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요거 잘하는 것 같아요. 깔끔하고 이쁩니다. 그리고 가죽 감싸놓은 스티어링 휠 요것도 느낌 괜찮아요. 그리고 계기판은 보시면 풀 전자식 같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현대에서 익숙한 대로 그러니까 아날로그랑 같이 썼던 그 방식이에요. 대신 양쪽이 전자식으로 나오는 그 방식인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저렴한 건가? 모르죠. 어쨌든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그라디에이션 효과 줘갖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질감 없게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식 계기판 들어간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참 경차라고 하면 타치스러운 구성이 아닐까. 거기에 뭐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랑 뭐 여러분 썬루프 있잖아요. 썬루프도 있고. 사치지.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좋네요. 그래도 많이 열리지도 않아요.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소재 같은 것도 약간 그 까칠까칠한 부직구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 되게 특이한 게 옛날 같아서 그냥 민자로 갔을 텐데 이 하나하나에도 다 무늬를 넣었어요. 되게 아기자기하게 하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스퍼 같은 경우엔 뭐 시트를 한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1열 시트를 접게 되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테이블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캐스퍼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피크닉 같은 데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다리도 뻗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고 이 위에 또 여러 가지 놓을 수도 있고 되게 재밌게 구성했어요. 1열 폴딩 되는 거는 캐스퍼가 최초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 재밌게 구성했어요. 그래서 접고 2열까지도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2열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 건 이 2열 레그룸.
사실 기아 레이를 빼고 나머지 경차들은 2열 레그룸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았거든요. 사실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네. 레이가 경차에서 뽑을 수 있는 최대 크기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박스형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죠. 걔가 제일 큰 건데 근데도 얘는 캐스퍼도 2열 레그룸이 너무나 여유 있게 확보가 된다라는 거여서 그러니까 정말로 이 제 주변에 어린 자녀들 키우는 전업주부분들이 제 지인들이 꽤 많이 계약했어. 아니 애들 학원 데려다주고 뭐 학교 데려오고 막 이럴 때 큰 차 불편하거든요. 골목길 때문에 딱 해가지고 딱 내리고 너무 좋아요 이거. 사실 성인 4명이 할 때는 좀 답답한 느낌은 들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USB 어떤 USB 뒤에도 또 해놨어. 뒤에도 있고 팔걸이 같은 것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거 부분. 그러니까 캐스퍼는 시트 하고 공간 빼는 거 이런 걸로 해갖고 강점을 해놓지 않았나. 그리고 얘처럼 얘도 접혀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요즘 보기 드문 수동. 쇼바 방식이에요. 경차니까. 되게 특이한 거는 아무래도 SUV라는 디자인을 뒤에를 이제 빵빵하게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평평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놓은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높이감이 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리페어 킷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무게도 줄이고 공간도 활용을 했고요. 사실 시트를 세워놓으면 공간 넓진 않아요. 그렇죠. 대신 깊어서 이런 거 마트 갈 때 짐 놓고 안 움직이게 할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트가 레일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어 시트도 폴딩. 완전히 폴딩하게 되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고정이 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3인이 이용하면서 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재를 해야 된다든지 그랬을 때 갈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완전히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가 완전 평면되진 않아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은 조금 있긴 뭘 있는데 채워야 돼요. 네. 평탄화를 하려면. 어쨌든 경차라는 게 결국에는 또 업무용으로도 실용성이니까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 정도면 정말 긴 것도 승합할 수 있고 여기다도 짐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렇죠. 이 정도면 보고 이 시트가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세워서 이런 식으로 시트 포지션 자체를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을 활용하면서도 또 여기를 조금 더 넓게 활용할 수도 있고 공간이 더 나오니까. 물론 이렇게 빼면 승객까지 고려해가지고 하긴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 폴딩을 하면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꽤 큽니다. 네, 상당히 많은 차이로 적재 공간을 내가 실용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보통 이제 2열 시트가 대부분은 이제 고정형이죠. 그런데 2열 시트를 이렇게 레일 형태로 만들면서 그만큼 실용성을 좀 극대화했다. 캐스퍼는 옵션 사양이긴 합니다. 1열 폴딩 되는 것도. 근데 폴딩 되고 앞뒤로 이동되고 2열 시트도 동일하게 폴딩 되고 앞뒤로 이동되고. 그러니까 시트를 갖다가 잘 가지고 놀았어요. 그래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손잡이 있어요, 얘는. 캐스퍼는 판매하는 방식부터 생산 방식까지 뭐 광주 상생형 일자리 창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특하게 준비되고 독특한 판매되고 디자인마저도 독특한 그런 차량인데 근데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저희가 대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게 확실히 옛날에 만약에 이런 디자인을 봤으면 뭐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느낌은 없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물론 디자인 완성도 좋긴 하지만 우리의 눈이 이제 차의 어떤 디자인에 대한 다양성에 있어서 많이 넓어졌다. 스펙트럼이 그런 부분에서 이번 이 캐스퍼의 어떤 디자인적인 도전은 저는 되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주목되는 거는 바로 이 스타일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캐스퍼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왕지상 어차피 물론 실용성이라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하죠. 경제적이고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거 무척 좋은데 그러면서도 개성을 포기하지 않고선 보여줄 수 있다. 지금 캐스퍼는 정말 칭찬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캐스퍼가 가진 또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은 상위 세그먼트인 배뉴도 적용되지 않았던 이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스티어링 휠 여기 있는 핸들 아이콘 눌러주면 차선하고 차선 인식해서 차선 중앙 잡고 핸들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크루즈 컨트롤 속도 지정을 해주게 되면 앞차와 거리 계산해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처럼 핸들 잡고 있지 않고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캐스퍼에 적용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상위 세그먼트에 적용된 앞차가 멈췄으면 같이 멈추고 지출발하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탑앤고 기능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속도가 10km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알려주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해제가 됩니다. 그럼 다시 속도를 내서 기능을 재설정해 줘야 되는, 그러면 또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이와 같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처럼 가다서다가 반복되고 정차했다가 또 출발이 되는 이런 정체 구간에 있어서는 한 번씩 재설정해 줘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고속도로 같은 주행에 있어서는 편하면서도 안전한 주행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물론 추가금을 지불해야 되는 선택 사양이긴 하지만 경차임에도 이렇게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하는 부분은 캐스퍼에 적용된 다양한 편의 사양 중 꽤 돋보이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거리는 315km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쌍 14.2 표기됐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124km 정도 표시가 되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 대략 한 430에서 40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현대자동차가 오랜만에 선보인 경차, 그 중에서 SUV 모델 캐스퍼 만나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상 저는 레드 RPM 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